목 디스크 하면 왜 꼭 경추 5번, 6번 이 구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길까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경추 5번, 6번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이유를 생체역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추 5번, 6번이 가장 취약한 이유로는 가장 움직임이 크게 유발하는 곳입니다. 우리 목뼈는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면서도 굽히고, 젖히고, 돌리고, 옆으로 기울이는 다양한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경추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경추 5번, 6번 구간은 목 전체에서 가장 큰 움직임 범위를 담당하는 핵심 구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을 굽히고 젖히는 동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피크 포인트라는 거죠.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더 많은 기계적 피로가 쌓이게 되고 퇴행이 빨리 찾아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추 5번, 6번 분절은 목을 숙이거나 젖힐 때 움직임의 시작과 끝 범위에서 가장 크게 기여합니다. 즉, 운동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관성과 움직임을 멈출 때의 제동력을 이 분절이 가장 많이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최대 범위, 움직임은 디스크와 인대의 미세 외상을 일으켜 퇴행을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경추의 관절면은 약 4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덕분에 모든 방향으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죠. 반면에 관절면 각도가 60도인 흉추는 굴곡 신전 움직임이 경추나 요추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연성이 곧 불안전성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경추 5번, 6번은 하중도 많이 받는데 뼈 자체로 버틸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해서 디스크와 후방 관절에 스트레스가 집중됩니다. 쉽게 말해 너무 잘 움직이니까 그 대가로 빨리 닳아버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로 인해 디스크 퇴행이 일어난다면? 디스크가 퇴행하면 내부 압력이 줄어듭니다. 즉, 앞쪽 기둥이 충격을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뒤쪽에 있는 관절면으로 힘이 몰리게 되고 이게 결국 관절염, 협착증, 신경 압박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퇴행이 한 분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옆 분절까지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인접한 부위로 퇴행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퇴행은 보통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 이상 단계. 수분과 영양소가 줄면서 디스크가 말라가고 섬유륜의 균열이 생깁니다. 이때는 목이 뻣뻣하고 일자목처럼 커브가 사라질 수 있어요. 불안정 단계.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경추 5, 6번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급성 디스크 탈출이 생기기도 하고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뻣뻣해지는 단계. 나이가 들면서 뼈와 인대가 과도하게 자라 골극이 형성되고 협착증이 생깁니다. 이때는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손저림과 근력 약화나 마비까지 올 수 있죠. 정밀 연구에 따르면 경추 5, 6번 디스크가 퇴행하면 해당 분절의 운동 범위가 줄고 디스크 내부 압력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접 분절, 즉 위아래의 경추 4, 5번, 경추 6, 7번 구간에서는 운동 범위와 디스크 압력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또 관절에 걸리는 힘도 커지면서 2차적인 퇴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경추 5, 6번이 망가지면 옆분절까지 따라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만약 경추 5번, 6번 분절이 퇴행이나 인대 손상으로 과운동성, 즉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무분별한 경추 신전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복하게 되면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디스크와 후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해 퇴행이 증폭됩니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한 고강도 운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의미를 전달하자면 결국 경추 5, 6번은 구조적으로나 운동학적으로 가장 혹사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 제어와 안정화예요. 특히 거북목 자세를 피하고 목과 어깨 근육을 강화해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핵심이죠. 또 목 전체를 무작정 돌리기보다 이 구간의 불안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통증 이야기였습니다.